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좋아서인지 유난히 기분 좋은 오전입니다. 미세먼지도 없다니까요. 그동안 밀린 이불 빨래나 세차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온 2도로 낮게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자, 3월 22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조류 독감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포천시 양계 농가의 후유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가장 분주할 화훼 농가의 상황은 어떤지 서초구의 한 화훼 농장을 찾아가 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의 사업부지로 선정된 고양시 대화동 일대에 대해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강동구 천호대교에서 승용차가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에 이동 제한 조치 해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양계농가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가들의 시름이 더욱 큽니다. 먼저 유승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포천에서 지난해 11월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병아리를 들여온 변대철 씨. AI 비발생 농장이지만 3km에서 10km 이내 예찰 지역에 해당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개월째 소득 없이 버텨왔지만 소득 안정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보상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발생 농가를 비롯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3km 이내 농가를 중심으로 보상 매뉴얼이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살처분하는 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크게 살처분을 했어도 금방 걱정은 없는데 이 방역대 안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은 그냥 임시 휴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 이 휴업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 조치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양계업에 뛰어든 농가의 경우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큽니다. 6개 농장을 운영한 지 올해 6년 차인 정대현 씨는 사업 초기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 지원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포천에서 AI가 발생하자 병아리 입식이 금지되면서 4개월 만에 손실액이 6천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정 씨는 현재 부도 위기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지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애가 터짐으로 해서 입식 금지를 당하면서 이자나 이런 거는 아예 혜택을 못 봤어요. 저희 같이 약간 이렇게 빠진 그런 데는 아예 지금 지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난해 11월 22일 포천시에서 AI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휴업 상태에 놓인 6개 농장은 모두 47곳. 보상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6개 농장의 시름은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6개 농장의 현실을 앞서서 들어봤습니다. 저 병아리들이 사실은 어른 달기 돼서 진작에 팔렸어야 하는 상황이죠. 농가의 시름이 참 클 것 같은데요. 양계 농장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포천시 군내면의 한 6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 입식 제한이 최근에 풀려서 병아리 약 5만 수를 지금 입식한 후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유승환 기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방역복인가요? 아직도 그 방역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건가 봐요. 네, 입식은 일부 이제 풀린 상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그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방역복을 이렇게 농장에 출입할 때는 입어야 되는 아직까지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 농가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봐요.
답변에 앞서 먼저 한번 여기가 지금 사육장인데 내부로 네. 해서 좀 답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중간에 또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차단막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병아리들을 사육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 제 뒤로 이제 보일러 시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병아리 약 1만 마리 정도가 지금 최근에 부화한 지 5개월 된 병아리 1만 마리가 지금 사육 중에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유승환 기자. 매물 처분이 이제 내려진 것도 이제 피해가 당연히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동 제한 구역 내, 그러니까 즉 발생지로부터 10km 이내 지역은 네. 간접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상비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입식 제한 기간만큼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기사에서 보니까 이 대출을 받은 농가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여기 좀 습기가 좀 많이 껴서 잠깐만 좀 카메라를 좀 닦고선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병아리를 키우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좀 습기가 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그 유승환 질문을 기자.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대출을 받은 농가들이 많아서 더욱더 힘들다. 이렇게 앞선 기사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빚이 상당히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네.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빚을 졌고요. 또 병아리를 또 새로 들여오면서도 또 지고 있고 또 사료비도 또 굉장히 많이 또 빚을 또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자, 이제 병아리들이 들어와서 키워서 어느 정도 있어야 다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이식 제한이 걸린 기간이 보통 한 4개월 정도 되니까요. 네. 그동안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병아리를 이제 이번에 들여왔지만은 또 한 달 정도 있어야지 이제 또 출하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또 출하를 했다고 바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또 결제까지는 또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이 농가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로 폐업 예. 상태로 좀 버텨야 되는 어떤 현실입니다. 예. 자, 유승환 기자, 그 실내가 자꾸 습기가 차서 그런데 밖으로 다시 나와 주실까요? 예, 밖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요즘 병아리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병아리 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승환 기자. 네, 병아리값 당연히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당 지금 82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평균 시세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육개 농장의 경우에는 그 온도를 1년 내내 거의 30도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에 또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유승환 기자, 포함하면 여기까지 이 농가가 들어야 될 부담해야 것 되는 같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예. 포천에 있는 유승환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자, 미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육개 농장, 즉 병아리를 키워서 파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때문에 AI에 덜 걸린다. 하지만 알을 낳는 다른 양계장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 어쩌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훼 농가로 가보겠습니다. 양계 농가가 AI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화훼 농가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서초구의 한 화훼 농가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우면동의 화훼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봄을 맞아 아무래도 좀 화훼 농가가 활기찰 것 같은데 여전히 겨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이유를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곳 농장이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안 팔리다 보니 일부러 하우스 온도를 낮춰 개화 시기를 늦추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초구면 근처에 양재 화훼 공판장이 있잖아요. 화훼 농가 판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농가에서 꽃을 판매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매업체에 꽃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장에서 경매에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 농민들은 한동안 공판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판장에 나가봐야 경매가 안 되니까 물건을 예. 가지고 도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경매를 포기한 거죠.
자, 사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안 된다. 어떻습니까, 엄 기자? 한 달 전 취재했을 때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은 좀 나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한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 농민들이 제게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IMF 때보다 더하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년 판매량의 5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판매량이 조금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곳 상황이 이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 예. 선고 이후에 좀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농민의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전에 저희가 찾아왔을 때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많이 지금 현 상태는 참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꽃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쌀은 배가 불러야 되는데 꽃은 배가 불러야 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엄청 지금 어려운데 주민들께서 좀 많이 좀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현황 같은 거 좀 말씀하셨는데 네. AT 공판장에서 매달 월간 유통 동향을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번 3월 동향도 좀 발표를 했는데 3월에는 결혼 기일과 봄 성수기가 있어서 판매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도 슈퍼마켓이나 어떤 편의점에서 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용 앵커도 오늘 퇴근할 때 꽃 하나 사서 찾아가시면 네.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엄 기자가 오면서 화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꽃을 사올지 아닐지 궁금해집니다. 서초구에 있는 엄정규 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4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에서 34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강동구청으로 주행 중이던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경 포천시 군내면 아파트 공사장에서 러시아인 근로자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한 동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경 동두천시 신천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정원 조경수 30여 그루와 잔디와 자풀 990제곱미터가 소실돼 5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불을 피운 뒤 끄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를 일산 서구 대화동 일대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인프라 확보와 교통 편리성 등이 선정 이유인데요. 그런데 사업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발언대에 선 고우환 의원은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만 평 중에 12만 평밖에 안 되고 다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블록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든지 더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밭에 이걸 한다는 이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 의원은 부지 선정에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부지 사면이 도로로 막힌 도가니형 저지대 구릉지고 지근 거리엔 고양시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분노 종말 처리장이 있어 사업질은 부적합하다고 강조합니다.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지 주변에 유적지가 있어 문화재 관리 보호 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사업지 전체가 군사 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정이 뒤집혔다며 부지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2번 동안 TF 모임하고 또 간부들 모임했는 거 20차가 넘습니다. 그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차까지 6차까지 가서 했던 전부 그 취합된 내용이 지역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그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지를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겠다 하면 저 어디든지 부르면 지옥이라도 가서 이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할지 여부는 그 토론을 보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합리적인 대답을 못하면 그때 재검토 여부를 결정을 하는 제가 거죠. 전반 일산 테크노밸리는 도시비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 금천구가 SH공사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가칭 G밸리 하우스는 48세대 규모로 오는 6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창조 기업인 또는 금천구 소재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예술인으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에서 59% 수준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다음 달 7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20명의 기자들은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신발끈을 동여 맸습니다. 내일은 더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